안녕하세요. 저는 아주대학교 산업공학과의 정슬기입니다. 이렇게 세미나에서 발표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카이스트 산업 및 시스템 공학과에서 학위를 받았고요. 제 연구 분야는 경영과학, 그리고 최적화 중에서도 데이터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강건 최적화에 대해서 주로 연구를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다양한 응용 분야에서 최적화를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드릴 주제는 크게 두 가지로 가지고 왔는데요. 첫 번째는 로버스트 옵티미제이션에서 이론과 관련된 현재 진행 중인 연구 내용과, 두 번째는 해상풍력단지에서 케이블을 설치하는 응용 문제에 대해서 발표를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 주제에서는 로버스트 옵티미제이션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요. 로버스트 옵티미제이션은 저희가 최적화 문제를 모형화할 때 데이터의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데이터가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했을 때 이 데이터가 포함되는 셋을 정의를 하고요. 그 셋 내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가능한 해를 구하는 방법론입니다. 2004년에 제안된 버치마스 앤 심의 모델은 불확실한 데이터가 존재할 때 그 데이터가 포함되는 구간을 정의를 하고요. 그리고 그 구간 내에서 값이 변할 수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가능한 해를 구하는 방법론입니다. 이 방법론은 기존의 문제를 크게 어렵게 만들지 않는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 또 불확실성을 고려했을 때 코스트가 크게 증가하지 않는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서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어 왔고 또 연구가 되어 온 모델입니다. 이 발표에서 말씀드릴 로버스트 옵티미제이션 모델은 이 버치마스 앤 심 모델을 좀 일반화시킨 모델이고요. 예를 들어서 버치마스 앤 심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불확실한 데이터가 있을 때 이렇게 하나의 구간의 데이터가 포함된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제 모델을 세우게 되는데, 만약 우리가 불확실한 데이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히스토리컬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서 예를 들어 이 그림과 같이 중앙값에 있는 값들은 좀 높은 빈도로 데이터가 발생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런 정보를 포함해서 로버스트 옵티미제이션 모델을 세우는 모델이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하나의 구간으로 정의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밴드로 나눠서 정의를 하고 각각의 밴드마다 우리가 불확실성을 고려하는 정도를 다르게 해주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서 사용이 되어 왔는데, UC 문제라던가 아니면 뭐 일렉트릭 비이클을 우리가 운영을 할 때 배터리를 교체하는 문제라던가 아니면 네트워크 디자인 문제 같은 문제에서도 많이 사용이 되어 온 모델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런 환경에서 모델을 적용을 했을 때 불확실성을 잘 표현함과 동시에 또 불확실성을 고려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을 크게 증가시키지 않는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모델이고요. 이 연구에서는 그럼 이 멀티밴드 로버스트 옵티미제이션 문제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풀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가장 간단한 형태의 문제인 냅색 문제에 대해서 좀 정의를 가지고 왔습니다. 보시면 냅색 문제는 다들 아시다시피 저희가 배낭이 주어져 있을 때 우리가 아이템들을 배낭의 용량을 만족을 하면서 프로핏을 맥시마이즈 할 수 있도록 아이템들을 선택을 하는 문제인데요. 여기서 아이템의 무게가 저희는 불확실성을 갖는다고 가정을 하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개의 밴드로 표현되는 언설턴티 셋으로 이 무게의 불확실성을 나타낸다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감마 J라는 파라미터가 각각의 밴드마다 우리가 불확실한 정도를 어느 정도로 표현하는지를 나타내는 파라미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밴드가 여러 개 있을 때 문제를 포뮬레이션을 해보면 아래와 같이 포뮬레이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불확실한 웨이트를 나타내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그냥 일반적인 냅색 문제이고요. 이 불확실한 웨이트를 표현하는 부분은 아래와 같이 맥시마이제이션 문제로 저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각각의 밴드마다는 우리가 정해놓은 파라미터만큼 불확실한 정도를 표현하고 또 각각의 아이템마다는 하나의 밴드까지만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표현한 맥시마이제이션 문제고요. 이 문제를 듀얼라이즈를 하면 저희가 좀 사이즈가 큰 MIP 문제로 이 문제를 포뮬레이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 보시면은 일단은 저희가 바이너리 문제를 고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변수 x는 어떤 아이템이 선택이 되면 1이고 아니면 0값을 갖는 변수인데요. 이거를 우리가 아이템이 선택이 됐으면 특정 셋에 포함이 된다라고 해석을 하게 되면 이 문제에서 좌변 같은 경우에 셋 함수로 저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인풋이 셋 x인 함수로 표현이 되어 있고요. 이 함수가 어떤 특정한 조건을 만족한다라는 것을 이용해서 이제 유효 부등식을 제안하는 연구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셋 함수가 썸 모듈러 함수라는 것을 저희가 증명을 할 수가 있고요. 썸 모듈러 함수는 저희가
작게 가지고 있을 때보다 더 많이 이미 가지고 있을 때 새로운 아이템이 추가됨으로써 발생하는 함수의 증가량이 더 커진다라는 특징을 갖는 함수이고, 여기서 우리가 불확실성을 고려를 할 때도 불확실성도 저희가 이미 불확실한 요소를 많이 고려하고 있으면 새로운 불확실한 요소가 추가가 됐을 때 증가량이 감소한다, 더 작아진다라는 특징을 갖기 때문에 이 썸모듈러 펑션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썸모듈러 펑션이라는 것을 증명함으로써 대표적인 이 폴리메트로이드 이니퀄리티라는 것을 저희가 유효한 부등식으로 사용을 할 수 있게 되고요. 이 부등식 같은 경우는 위에서 정의된 폴리히드론에 존재하는 파이 값들로 정의가 되는 부등식이기 때문에 개수가 굉장히 많은데, 이것들 중에서 가장 많이 바이올레이트 되는 폴리히드론 이니퀄리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리디 알고리즘을 이용을 해서 폴리노미얼 타임 안에 찾을 수 있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폴리메트로이드 이니퀄리티 같은 경우는 보시면 넵스의 형태의 이니퀄리티입니다. 그냥 바이너리 변수 x의 개수가 붙어있는 형태고요. 우변은 라이트 핸드 사이드 넵스의 용량이기 때문에 그냥 넵스의 형태의 제약식이고, 이러한 넵스의 형태의 제약식에 대해서는 저희가 커버라는 셋을 정의를 할 수 있고, 커버로부터 커버 이니퀄리티를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썸모듈러 함수라는 특징을 이용해서 도출한 이니퀄리티에 커버라는 개념을 원래 이제 넵스의 제약식에 많이 사용이 되던 커버라는 개념을 적용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커버 같은 경우는 전체 개수보다 1 뺀 값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이런 제약식으로 표현이 되게 되고, 이 커버 이니퀄리티를 강화시키는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서 대표적인 방법인 리프팅을 이용해서 이니퀄리티를 강화시키는 방법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이니퀄리티를 멀티밴드 로버스트 옵티미제이션 문제를 풀 때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용한 인스턴스는 일단은 변수의 개수는 75개에서 150개 정도 로 변화를 시키면서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제약식은 총 20개가 존재하는 문제에 대해서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각각의 밴드마다 저희가 불확실한 정도를 나타내는 파라미터 같은 경우에는 노멀 분포를 이용을 해서 대략적으로 값을 계산해서 사용을 했고요. 각각의 조합마다 10개의 인스턴스를 생성해서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4가지 방법을 비교를 했는데, 첫 번째는 C플렉스의 기본적인 브랜치 앤 컷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연구에서 제한이 되어 있는 밸리드 이니퀄리티이고, 세 번째, 네 번째는 이 연구에서 제한한 밸리드 이니퀄리티를 적용을 했을 때 결과입니다. 여기 그림에서 나타내는 지표 같은 경우는 저희가 루트 노드에만 컷을 추가를 하게 되는데, 이 컷이 추가된 다음에 이제 갭이 어느 정도 남아있는지를 표현하는 지표를 이용해서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사이즈에 따라서는 결과가 거의 유사했고요. C플렉스에서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컷들에 비해서 기존 연구에서 제한된 이니퀄리티를 적용했을 때도 갭이 조금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이거에 비해서 저희가 제한한 이니퀄리티를 적용을 했을 때 리메이닝 갭이 크게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두 번째 방법에서 사용이 된 커버 이니퀄리티 같은 경우는 세퍼레이션 할 때마다 우리가 MIP 문제를 풀어야 하기 때문에 시간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반면에 저희가 제안한 이니퀄리티는 세퍼레이션하고 강화를 시키는데 폴리노미얼 타임 안에 모두 가능하기 때문에 시간적인 측면에서도 디폴트 C플렉스 솔버보다 좀 더 빠른 시간 내에 솔루션을 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멀티밴드 로버스트 문제에 대해서 밸리드 이니퀄리티를 제안하고 실험적으로 그 효과를 확인한 연구이고요. 추가적인 연구로는 저희가 아까 폴리메트로이드 이니퀄리티 같은 경우는 그리디 방법을 이용을 해서 세퍼레이션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세퍼레이션을 할 때 변수가 바이너리이기 때문에 타이가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변수가 0값이거나 아니면 1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타이가 많이 발생하는데, 이 타이를 어떻게 해결하냐에 따라서 문제를 푸는 전체적인 시간이나 아니면 탐색해야 되는 노드 수 같은 것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타이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연구를 추가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멀티밴드뿐만 아니라 좀 다양한 로버스트 문제에 대해서 썸모듈러리티를 적용하는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주제에 대한 발표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제는 한국전력기술과 같이 진행하고 있는 응용 연구이고, 해상풍력단지에서 저희가 케이블을 어떻게 설치할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지면서 해상풍력단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어떻게 설계를 하고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문제들에 대한 이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해상풍력단지를 저희가 설계하는 입장에서 보면 결정해야 되는 것이 크게 3가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터빈의 위치를 선정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 터빈에서 생산된 전력들을 모아서 이제 육지로 보내줄 수 있는 해상 변전소의 위치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터빈과 또 해상 변전소 사이에
이 연결하는 해저 케이블을 설치하는 방안에 대한 것이고요.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터빈의 위치는 저희가 결정이 되어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두 번째, 세 번째를 결정하는 문제에 대해서 해법을 제안을 했습니다. 이 아래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저희가 해상 변전소가 있고, 터빈들 같은 경우에 케이블로 연결을 해서 터빈에서 생산이 된 전력을 저희가 해상 변전소에서 모은 다음에 육지로 보내주는 방식으로 케이블을 설치를 하게 되고요. 여기서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이 케이블이 몇 개의 터빈에서 생산된 전력을 보내냐에 따라서 케이블의 종류가 달라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가장 끝에 있는 케이블이랑 이 오른쪽에 있는 케이블은 사양이 달라야 할 수가 있고요. 또 케이블 사이에 교차가 발생하면 안 됩니다. 해저 케이블을 설치할 때 교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설치를 하는 제약이 추가가 되어 있고, 또 이 그림에서 보시면은 해상변전소에서 이제 케이블들이 연결이 되어 있을 때 이렇게 하나의 선들로 연결이 되어 있고, 각 선마다 연결이 되어 있는 터빈의 개수가 동일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방법을 저희가 방사형 설계라고 하고요. 방사형 설계를 하게 되면 이제 같은 구성의 케이블들을 사용을 하게 되기 때문에 유지보수 측면에서 용이하다라는 장점이 있어서 방사형으로 설계하는 것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목적은 총 케이블 비용과 그리고 시공할 때 드는 비용을 최소화하는 케이블 라우팅을 설정을 하는 게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추가적으로 고려한 사항이 한 두 가지 정도 있는데요. 첫 번째는 케이블의 재료 비용뿐만 아니라 저희가 케이블을 설치할 때 발생하는 시공 비용도 함께 고려해서 케이블을 어떤 종류로 어디에다가 설치를 할지를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해저 지반의 성상을 측정을 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해저 지반의 경도에 따라서 케이블을 얼마나 깊이 심어야 되는지가 달라질 수 있고, 또 저희가 사용해야 되는 장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해저 지반 성상의 측정치를 기준으로 비용을 산출을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주황색 점들이 저희가 이미 주어진 터빈의 위치라고 하면, 이 터빈 위치에 있는 지역에 몇 군데 지점을 저희가 측정을 해서 그 측정치를 기준으로 보관법을 사용해서 전체 지역의 측정치를 좀 추산을 했고요. 그래서 이 추산한 값들 가지고 시공 비용을 산출을 해서 반영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일단은 저희 지금 연구에서는 터빈의 개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위치가 주어져 있으면 이 터빈들을 외접하는 가장 작은 사각형을 찾은 후에 이 사각형의 꼭지점 4개와 중심점 5개에 대해서 값이 주어져 있다라고 가정을 했고, 그래서 이 5개의 점을 기준으로 다른 측정이 되지 않은 지역까지 측정치를 보관법을 이용해서 추산을 해보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시공 비용을 산출을 했을 때 이 파란색 선 기준으로 위에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미터당 10만 원 정도로 시공 비용을 산출을 했고요. 그리고 아래에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미터당 60만 원 정도로 비용을 산출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해상변전소의 위치를 저희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해상변전소의 위치 같은 경우에 주어진 후보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거나 이런 방식을 사용하지 않고 구간이 주어져 있을 때 이 구간 내에 하나의 위치를 저희가 결정하는 것을 문제의 결정 변수로 두었고요. 위치 자체를 결정 변수로 저희가 정의를 하게 되면은 이제 시공 비용도 고려를 해야 되고, 또 터빈과 변전소 사이의 거리를 모두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비선형 문제로 모형화되고, 기본적인 우리 솔버 가지고는 좀 풀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일단 해상변전소의 위치를 결정을 할 때는 이 주어진 구간을 크게 9개로 나눠서 문제를 풀었고요. 9개로 나눈 후에 각각의 중심점을 후보로 두고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를 풀었고, 그 다음에 선택된 구간을 다시 9개로 나눠서 문제를 푸는 과정을 반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과정에서 푸는 문제는 이런 형태의 MIP 문제인데, 목적 함수는 총 케이블과 시공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케이블 연결이나 종류를 선택하는 제약들이 이렇게 주어져 있고, 해상변전소는 하나만, 주어진 후보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라는 제약식이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방사형 연결이 되어야 한다라는 제약식들이고, 또 케이블의 교차를 방지해야 된다라는 제약식들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케이블을 교차를 방지하는 제약 같은 경우는 모든 가능한 경우에 대해서 저희가 제약식을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제약식의 수가 굉장히 많고, 처음에 다 추가를 하고 문제를 푸는 대신에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레이지 컨스트레인트로 추가를 해서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래서 파이썬과 구로비로 구현을 한 결과를 보시면, 일단 첫 번째 반복에서는 9개의 영역 중에서 가운데 영역의 중심점이 선택이 된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반복에서는 이 선택된 영역을 다시 나눠서 중심점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를 풀었고, 이 과정을 반복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총 1,200억 정도의 비용이 확인되었고, 또 케이블 라우팅 같은 경우는 이 그림에서처럼
다양한 종류의 케이블을 이용해서 이와 같이 라우팅을 해야 된다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케이블 비용뿐만 아니라 집안 특성을 고려한 시공 비용까지 고려해서 케이블 라우팅 문제를 해결을 했고요. 또 해상 변전소의 위치가 주어진 구역에서 저희가 그냥 위치 하나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해법을 설계했다라는 컨트리뷰션이 있습니다. 추후에 연구를 진행하려고 하는 주제들은 저희가 터빈의 위치가 정해져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문제를 풀었는데, 터빈의 위치와 케이블 라우팅까지 통합해서 최적화하는 것을 이제 문제를 풀려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요. 또 해상풍력단지가 대단지인 경우에는 저희가 여러 종류의 터빈을 혼합해서 사용하는 것도 반영을 해보려고 하고 있고, 또 풍력단지가 여러 개가 설치가 될 때 통합변전소를 설치를 해서 육지로 전력을 전송하는 것을 고려하는 문제도 연구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감사합니다.